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전주를 매수하기 전에, 즉 테마주나 세력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세력주를 매수하기 전에 어떤 지표들을 먼저 보는지, 어떤 지표들을 확인하고 매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항상 테마주를 매수하기 전에 5가지 보는 게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작전주 공략집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용 영상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전주 공략집에 들어갈 영상이고, 주식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보는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식의 정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주식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데 왜 테마주는 저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작전주를 매수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주식의 정석 영상이나 주식 고스tek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를 매수를 해라, 초보자분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를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같은 기준은 제 기준으로 1조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1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세력들이 이 주식을 전부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이 주식을 전부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은 세력들이 500억으로도 그 주식을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고 충분히 마음대로 주무르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초보자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좀 달라요. 오늘 내용은 작전주 공략집이고 제가 테마주를 어떻게 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작전주 같은 위험한 주식들을 매수할 때 항상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기준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5천억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억에서 3000억이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위주로 작전주를 매수하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공부용으로 한번 참고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게 높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차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게요. 이 종목은 추천 종목도 관심 종목도 아니에요. 예시형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1파 상승, 2파 상승, 2파 상승 후 조정, 한 번 더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할 줄 알고 이 종목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 자리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요. 하지만 작전주에 대해 이해가 없고 기법을 모르고 테마주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만 들어가시니까, 테마주들은 꼭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재무인데, 재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식 초보자들 전용 영상에서는 우량주가 좋다, 빚이 없고 돈이 많은 회사, 매출액이 높은 회사 위주로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 회사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서 주가를 회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테마주를 매수할 때 제가 재무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들 사실 테마주에서 재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마찬가지로 대형 포장 종목을 재무를 볼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매출액을 보시면 재무는 굉장히 좋아요. 재무가 굉장히 좋죠. 매출액도 높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저는 테마주를 매수할 때 꼭 재무에 집착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재무가 좋으면은 당연히 기분이 더 좋고 당연히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찍혀 있고 빨간색이 들어와 있어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고, 부채 비율이 막 700% 넘어가고 유보율이 NA 찍혀 있고 유보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찍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재무를 크게 보지 않거든요.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은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너무 안 좋지만 않으면은 보통 테마주들은 이슈만 받으면은 재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를 매수할 때 재무를 어느 정도 보기는 하지만은, 당연히 흑자가 찍혀 있고 부채 낮고 유보율이 높으면은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재무가 너무 심각하지만 않다면은 웬만하면은 매수를 고려해 봐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차트인데, 요게 솔직히 좀 많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데, 차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요런 차트들을 보면서 이 자리가 어떻고 이 자리가 이러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또한 요런 자리는 눌림목이니까 요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쌍바닥이고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요렇게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요렇게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차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멤버십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차트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작전주 공략집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차트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려면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차트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냐면은 매물 소화의 흔적이 있는지, 해당 종목에 매물 소화의 흔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종목이 크게 상승했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크게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가는 과정인지 늘어나는 과정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왜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하니까 저는 차트를 중요하게 봐요. 대형주, 우량주처럼 정배열인지 아니면은 20선을 돌파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작전주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에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기법도 있고 241선을 지지해주면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법들은 제가 그동안 영상에 전부 다 언급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해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차트와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죽은 주식은 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언급 드렸는데, 죽은 주식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죽은 주식은 움직임을 받기까지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죽은 주식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안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형 포장의 과거인데 이런 부분들의 거래량이 엄청 적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적게 나온 건 아니라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평소에 비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죠. 주식이 거래량이 적게 나오면은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나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런 인원들이 적기 때문에 작전에 걸릴 확률도 적고 세력들의 매집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래량이 적게 나오고 있는 주식들에게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거래량이 크게 등장한 시점, 그 시점부터 저는 눈길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뭐 요런 시점이겠죠. 누가 봐도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등장을 했죠. 요런 시점부터 저는 주식들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요렇게 크게 나오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요렇게 3달간 잠잠하면은 아마 모니터링을 하다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니터링 하는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종목이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등장을 한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무조건 슈팅이다, 거래량이 나오면 무조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거래량이 나와서 이 거래량으로 매물들을 팔아치우면서 점점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래량을 보고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은 정말 어렵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만큼 거래량이라는 확실한 지표도 없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여기 저희 카페에도 위에 써있죠. 주가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뭐 당연히 맘먹고 속이려면은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면 속이겠지만, 제가 여지까지 경험한 바로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웬만하면 잘 못 속이니까 거래량 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작전주를 매수할 때 보는 거는 뉴스예요, 여러분들. 뭔가 조금 이상하죠? 보통 투자자들은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해요.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는데 저는 이슈를 가장 마지막에 보거든요. 왜 이슈를 가장 마지막에 보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주식이란 게 선반영이란 게 있거든요. 선반영이란 게 있고, 그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형 포장이 그렇단 건 아니지만은 뉴스가 이런 부분에 터질 확률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좋은 뉴스가 터져서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뉴스에 매수를 하면은 늦죠? 뉴스에 매수를 하면은 늦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작전주를 매수할 때 일단 이 종목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종목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당연히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지, 가벼운 종목인지, 무거운 종목인지, 만약에 무겁다면은 이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얼마가 필요할까, 세력들이 얼마를 매집해야지 이 종목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고요. 가벼운 종목이라면은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가벼운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세력들이 매집을 빨리 끊는 다음에 슈팅이 빨리 나올 확률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길게 가지 않고 빠른 매집으로 빠른 슈팅이 나올 확률도 있겠구나.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재물을 보면서 이 종목은 적자 기업이구나. 이 종목은 부채가 높고 유보율이 적기 때문에 단타로만 접근해야지 되겠구나. 아니면은 안정적이니까 좀 길게 들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시가총액과 재무와 차트와 거래량 모든 것을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무슨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식들은 이슈가 있어도 세력들이 안 올려주면은 그냥 안 올라요. 이슈가 없어도 세력들이 올려주면 올리는 거고, 억지 이슈여도 그냥 세력들이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고,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정말 좋은 이슈가 붙어도 세력들이 그냥 관심이 없고 세력들이 안 올려주면은 올라가지 않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이슈가 있으면 세력들이 달라붙겠죠. 그래도 저는 항상 뉴스는 마지막에 본다는 점, 실시간 종목 상위 이런 거 보면서 막 급등주 쫓아가고 요러면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조지표는 따로 보지 않아요. 보조지표는 잘 보지 않는 편이고 그냥 이렇게 거래량과 차트만 보는 편이니까, 물론 보조지표가 도움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안 보는 거니까 보조지표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굳이 저를 따라해가지고 보조지표를 지우실 필요 없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보조지표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보조지표로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노리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항상 작전주를 매수하기 전에 어떤 지표들을 먼저 보냐면은 5가지 지표들을 먼저 본다 했죠. 시가총액과 그 종목의 재무와 이 종목의 차트, 이 종목의 거래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본다고 설명드렸고 보조지표는 보지 않아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흡수하셔서 본인만의 것으로 변환시키면 돼요. 필요한 부분은 흡수하시고 이 부분은 아니다 싶으시면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